여러분, 지금 상거래 시장에 엄청난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? 바로 AI가 이 모든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쇼핑 비서 AI랑 판매자의 AI가 알아서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. 그게 구매 과정의 처음이자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상거래 환경에서 우리의 새로운 고객은 대체 누구일까요? 네, 바로 AI입니다.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. 바로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, 줄여서 A2A 상거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끼어들 틈 없이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거래까지 끝내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. 정말 SF 영화 같지 않나요? 이게 뭐 먼 미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. 벌써 현실이거든요. 예를 들어 아마존의 바이퍼미 같은 서비스는 고객이 할 일을 알아서 자동화해주고 있고요. 우리가 흔히 쓰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들 있죠. 얘네들이 벌써 웹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뭐가 제일 좋은지 분석하고 추천해주고 있어요. 심지어 결제 시스템 회사들까지 이 흐름에 뛰어들고 있다니까요. 이런 엄청난 변화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. 근데 사실 우리 이거랑 아주 비슷한 경험 이미 한번 했습니다. 불과 10여 년 전에요. 그래서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. 역사는 반복되니까요. 기억나세요? 한 10년 전에 도어대시나 익스피디아 같은 플랫폼들이 나타나서 식당이랑 호텔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. 그때 걔네들이 썼던 전술이 뭐였냐면 식당 메뉴나 호텔 방 재고 같은 정보들을 조용히 긁어가서 자기들 플랫폼을 키운 거였어요. 자, 보세요. 오늘날 AI, 에이전트 플랫폼들이 하는 짓이 그때랑 정말 똑같지 않나요? 상품 목록 싹 긁어가서 자기들만의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요. 하지만 그때도 모든 기업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. 이 변화의 흐름에 무작정 저항하기보다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협력을 선택한 기업들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텔 체인 메리어트입니다. 이 숫자 10%, 이게 모든 걸 말해줘요. 메리어트가 익스피디아랑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고 나서요.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예전에는 고작 1%였는데 무려 10%로 꽝충 뛰었습니다. 엄청난 차이죠?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. 이 새로운 봇들이 내 사업 영역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만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얘네들이랑 손을 잡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AI 에이전트라는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우리 소매업체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우리 앞에는 크게 4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AI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문을 똑똑 두드릴 때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? 이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. 4가지 전략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요새처럼 아예 문을 걸어 잠그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문은 열어두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소극적 개방. 세 번째는 특정 AI랑 아예 파트너가 되는 파트너십. 마지막으로 AI만을 위한 전용 통로를 만들어주는 완전한 A2A가 있습니다.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요. 자, 첫 번째 길은 요새 전략입니다. 대표주자가 바로 아마존이죠. 외부 AI가 우리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원천 차단해서 고객 관계를 완전히 독점하겠다는 거예요. 물론 자체 생태계가 막강한 기업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상의 흐름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 꽤 위험한 선택입니다. 두 번째는 소극적 개방인데요. 가구 브랜드 포털이 반을 생각하시면 쉬워요. AI가 와서 우리 상품 정보를 긁어가는 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. 하지만 디자인 컨설팅처럼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핵심 서비스는 우리 웹사이트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거죠.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아주 적극적인 방식입니다. 전략적 파트너십이죠. 수공예품 마켓인 엣지가 오픈 AI랑 손잡고 AI 채팅창 안에서 바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든 것처럼요. 특정 AI 플랫폼이랑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지만
만약에 내가 손잡은 AI가 시장에서 진다면 그땐 좀 곤란해지겠죠.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네 번째 길. 가장 미래지향적인 완전한 A2A 전략입니다. 이건 뭐냐면 아예 AI 에이전트들만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, 그러니까 낫벗 같은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아직 이걸 실제로 한 곳은 없어요. 이론적인 단계죠. 하지만 시장의 판을 아예 새로 짜고 싶은 그런 야심 있는 개척자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길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는 모든 비즈니스가 당장 고민해야 할 아주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핵심 전략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첫째, 통제권을 꽉 잡아다입니다. 결제, 배송,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고객 데이터. 이건 절대 남한테 넘겨주면 안 돼요. 우리 손에 있어야 합니다. 둘째, 우리만의 해자를 팔아는 겁니다. 해자가 뭐냐면 성을 지키는 연못 같은 거잖아요.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를 만드는 거죠. 우리 사이트에서만 파는 독점 상품이라든지 전문적인 설치 서비스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협력하라입니다. AI가 내 상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데이터 피드를 제공하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아직 우리가 협상력을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한 조건으로 AI 파트너랑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. 나중 되면 늦어요. 이런 변화는요, 단순히 쇼핑 방법이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.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과서처럼 여겨왔던 마케팅의 기본 공식 자체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. 이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미래의 고객 여정에는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나 앱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고객이 물건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구매하는 모든 과정이 그냥 AI 안에서 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의 웹사이트는 구경도 못 해보는 거죠. 바로 이 현상을 두고 퍼널의 종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고객을 인지 단계에서부터 구매까지 차근차근 깔때기 모양으로 이끌어왔던 그 전통적인 마케팅 모델 있잖아요. AI가 그걸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. 판매 퍼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에 맞설 준비가 정말 되셨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숙제일 겁니다.